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멜카입니다. 오늘은 디아2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디아2를 제가 기본에 키게 된 이유가 시즌이 이제 얼마 안 남기도 했고 새 시즌이 이제 곧 있으면 나오거든요. 새 시즌이 나오기도 하고 이제 디아블로2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디아블로2라는 게임 자체가 옛날 게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접근을 꺼려 하시거나 옛날 게임이라는 이유로 좀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게임 자체가 옛날 시점에 좀 맞춰져 있고 게임성도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번에는 디아2를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찾아왔고요. 일단은 제가 좀 영역을 좀 구분을 해놨습니다. 이제 퀘스트 부분하고 아이템 부분, 그리고 스탯 뭐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저만 따라오시면 디아블로2 별로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럼 바로 가보도록 하지요. 자, 여러분들이 디아2를 시작을 하시고 캐릭터를 생성을 하시게 될 겁니다.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7가지 캐릭터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7가지 캐릭터 중에서 제가 일단 강추드리는 거는 암살자와 성기사입니다. 얘네 둘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이제 디아블로에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저항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 저항을 맞추기가 굉장히 좋고 일단 한 암살자 같은 경우에는 기동성이 좋아요. 추가로 기동성이 굉장히 괜찮고, 성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항과 방어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잘 죽지 않아요. 그리고 암살자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이제 스킬을 하나 배우게 되는데 그 스킬이 저항을 많이 올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둘을 강력 추천드려요. 기동성도 좋고 저항도 어느 정도 튼튼하면서 이제 화력도 나쁘지 않게 나오는 애들이니까 초반에 시작하게 되면은 얘네 둘을 강추드리고요. 거기서 이제 내가 이 캐릭터들을 어느 정도 지옥까지 깨고 이제 다른 캐릭터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마존이나 이제 원소술사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얘네 새 캐릭터는 좀 숙련 되신 후에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왜냐면 조금 이제 어려움이 존재해요. 이 제가 설명을 해드린 이 4개의 캐릭터보다 조금 어려움이 존재해요. 그리고 약간 특색도 많이 없고, 근데 바바리안 같은 경우는 특색이 좀 있긴 하지만은 좀 애매합니다 좀. 그래서 요 3캐릭터보다는 요 4캐릭터를 먼저 생성을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지요. 자, 이제 제가 스탯이나 스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전에 키웠던 기존의 캐릭터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일단은 스탯 같은 경우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디아블로에서는 힘과 민첩, 그리고 활력, 마력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밑에 저항이 존재하죠. 자, 여기에서 설명을 드릴 거는 힘 같은 경우에는 공격 피해를 올려주게 되는데, 솔직히 공격 피해를 올려주는 것 자체는 별 의미가 없고요. 아이템에 보시면은, 나중에 설명드릴 아이템을 보시면은 아이템에 요구 수치가 존재해요. 이 요구 스탯이 존재합니다. 그 스탯을 맞추기 위해 주로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힘 스탯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민첩 같은 경우에는 명중률과 방어력을 올려주고 주로 아이템 스탯을 맞추는 데 사용을 하긴 합니다. 근데 명중률을 올려주니까 이 게임에서는 물리 캐릭터들이 주로 민첩을 많이 올려요. 명중률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공격 명중률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물리 캐릭터들이 주로 이제 민첩을 많이 올리게 되는데요. 나머지 뭐 소서리스나 이런 애들, 다른 애들 원소 기술을 사용하는 이제 빌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첩을 굳이 찍진 않고요. 민첩 같은 경우에도 힘과 마찬가지로 아이템 수치를 맞추기 위해서 주로 찍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로 찍게 된, 모든 캐릭터가 통달해서 주로 찍게 되는 스탯이 활력인데요. 활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리 캐릭터를 제외한 모든 캐릭터들이 활력을 위주로 몰빵을 합니다. 마력은 찍지 않고요. 마력은 웬만해선 찍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찍어야 되는 스킬이 활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이 이제 신민첩, 수치를 맞추기 위해서 신민첩을 찍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부 물리 캐릭터들 같은 경우에는 민첩을 많이 찍어야 되는 경우도 생기긴 하지만 주로 민첩 힘은 아이템 수치를 맞추는 데 사용을 하고, 활력 같은 경우에는 나의 체력하고 이 기력, 지구력이 있어요. 이 지구력을
올리게 되는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력을 찍지 않으니까 마력은 어지간하면 건들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이 스탯 부분에서 보시면은 이 저항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디아블로에는 여러 가지 원소 데미지가 있어요. 번개 데미지, 냉기 데미지, 독 데미지, 화염 데미지 이런 게 있습니다. 마법 데미지도 존재하고요, 물론. 이렇게 원소 데미지, 여러 가지 원소 데미지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이 방어력만으로는 원소 데미지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존재하게 되는 게 이 저항 스탯입니다. 이 저항 스탯을 75%가 최대치고요. 그 이상으로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이 수치에 표시가 되는 수치는 75%가 최대치입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어쌔신이라는 캐릭터가 이 흐리기라는 스킬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저항이 쑥 하고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75를 맞추시는 게 여러분들의 저항 스탯에 대한 목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75%를 맞추는 게 아마 나중에 지옥 난이도를 가고 나서부터는 잘 안 죽으실 거예요. 그때부터 하셔야 아마 잘 안 죽이시게 될 거고요. 어지간하면은 이제 저항 스탯을 올리기가 힘들다 하시면은 이제 한 65% 정도 맞추시면 될 것 같고, 그 정도만 맞추시면 잘 안 죽으실 거예요. 어지간하면 잘 죽지 않습니다. 저도 이게 흐리기 스탯이 있기 때문에, 흐리기가 있기 때문에 저항을 다 안 찍은 거예요. 보였죠, 아까. 자, 다음으로 이제 스킬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스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암살자라는 캐릭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무술과 그림자 단련, 덫, 이 세 가지 구간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아마 모든 캐릭터들이 다 이렇게 세 가지 구간이 존재할 겁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스킬을 하나씩 찍게 될 거예요. 레벨업을 하실 때마다 스킬 포인트가 하나씩 생깁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내가 주력기로 사용하는 스킬과 버프 스킬을 잘 조율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여기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는 주력기로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력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그 스킬을 의미합니다. 주력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 스킬의 스탯이 높아야겠죠. 스킬 포인트가 많이 투자가 돼야 되고 높아야 되고 그만큼 중요한 구간입니다. 만약에 내가 덫을 사용한다 그러면 덫을 많이 찍어야 되는 거고요. 무술을 사용한다 그러면 무술을 찍어야 됩니다. 그쵸? 자, 이제 여기서 또 제가 설명드릴 거는 이제 이 주력기 스탯을 보시면은 시너지 스킬이라는 게 존재해요. 빠른 설명을 위해서 여기 덧 부분에 보시면은 번개 파수기를 내가 만약에 사용을 하고 싶어요. 번개 파수기를 만약에 사용을 하고 싶은데 여기서 번개 파수기 같은 경우에는 밑에 보시면은 번개 파수기의 보너스 적용이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번개 파수기를 원래 번개 파수기만 찍으면 스킬이 강해지잖아요. 근데 그것 이상으로 여기 보너스 적용, 감전그물과 번개주기 파수기가 보이실 겁니다. 이 감전그물 그리고 번개주기 파수기 요 두 개를 찍게 되시면은 이 번개 파수기가 강화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시너지라는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어디 가서 시너지를 얘기를 하면은 요런 식으로 보너스 적용이 되어 있는 그 스킬을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감전그물이 레벨당 번개 피해 18%가 붙어 있고요. 번개주기 파수기에 보면 레벨당 번개 피해 18%가 또 붙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무슨 뜻이냐? 만약에 요거 하나를 찍게 되면 이 번개주기 파수기를 하나만 찍어도 30%가 더 뻥튀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36%가 뻥튀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간단하게 설명이 되겠죠. 그리고 그림자 단련 같은 경우에도 이게 버프 구간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버프 구간. 버프 구간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스킬 투자를 하실 필요가 많이는 없습니다. 버프 구간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내가 사냥을 할 때, 보스전을 할 때 조금 더 도움을 주는 스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RPG 게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라 믿습니다, 저는. 자, 버프 스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너지 스킬이 없어요. 말 그대로 그냥 올리는 거 그대로 그냥 정직하게 올라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직하게 일정 수치에 따라서 올라가게 되는 게 버프 스킬이고요. 그 버프 스킬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가서 여러분들이 스킬을 찍으실 때 많이 찍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드리자면 주력기는 무조건 만땅을 찍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버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계속 게임을 진행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아이템에 올 스킬, 모든 기술 플러스 몇, 뭐 어떤 캐릭터, 특정 캐릭터 기술 플러스 몇, 여기 보시면은 암살자 전용이라고 되어 있는 불사조 일격 플러스 3이 되어 있죠. 이게 암살자한테만 스킬이 플러스 3이 올라가는 겁니다. 암살자 기술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술 같은 경우에도 암살자 전용이라고 되어 있죠. 암살자 전용 기술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자이크라는 루닉 탤런 아이템을 보시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 암살자 기술이 7 정도가 올라가는 거죠. 무술 플러스 2, 그리고 불사조 일격, 칼날 방패. 자, 이렇게 되시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 자, 무술과 불사조 일격. 자, 보시면은 무술과 불사조 일격이 보시면은 여기 구간에 존재하게 됩니다. 불사조 일격이 이제 아까 전에 플러스 3이었죠. 그리고 무술 플러스 2라는 건 무엇이냐. 불사조 일격이 3이 올라가게 되어 있지만 무술 2로 인해서 무술 스킬도 2개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이렇게 올 스킬을 챙기시다 보시면요, 나중에 가서 결국에는 이렇게 스탯이 많이 올라가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올라간 스탯을 이용을 해서 시너지 스킬을 조금 덜 찍는다던가 그런 걸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버프 스킬에 투자를 한다거나, 자,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으니까 나중에 가서 천천히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아이템 부분을 설명을 해드려야겠죠.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어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으로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주로 주워 보셔야 되는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옵션과 이제 수치가, 옵션의 수치가 랜덤으로 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서 주우셔야 돼요. 신경을 쓰셔서 주워야 되는 부위는 장갑과 반지, 그리고 벨트, 그리고 목걸이, 그리고 신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니크 아이템을 설명을 드리자면은, 유니크 아이템 경우에는 이제 옵션은 고정이에요. 옵션은 고정이지만 그 옵션의 수치가 다르기 때문에 매곱에 가까운 거를 챙기셔서 이제 아이템을 맞추실 때 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루너드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여러분들이 사냥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룬들이 드랍이 될 겁니다. 이 룬들이 드랍이 되면은 그 룬을 이 소켓이 뚫려 있는 회색 아이템이 또 드랍이 될 거예요. 사냥을 하시다 보면은. 그러면은 이 소켓이 뚫려 있는 아이템에 순서대로 룬을 집어 넣으시면 아이템이 제작이 됩니다. 물론 이제 루너드 아이템마다 안 되는 아이템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통찰이라는 아이템은 제가 알기로는 창 계열하고 활 계열만 이제 제작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렇게 좀 제작이 되는 아이템에 제한이 있으니까요, 그것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셔서 유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세트 아이템이 있어요. 세트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부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세트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시는 아이템이 딱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안수라는 아이템, 공격 속도 20%와 악마에게 주는 비해 350, 그리고 화염 저항 50 때문에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이 옵션이 되게 좋기 때문에 이 옵션을 주로 사용하게 돼요. 옵션 때문에. 그래서 세트 아이템도 필요하시다면 주워서 확인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참을 설명을 드릴 건데, 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까 설명을 했다시피 스킬에서 설명을 했다시피 이렇게 하나씩 올리잖아요. 그 하나씩 올리는 거를 조금씩 더 올려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리 캐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맥 어뢰참이라고 하는 맥댐과 명중률이 올라가는 그 참을 사용하게 되고요. 이 밑에 작은 참에서는 이제 또 저항을 올려서 나의 저항을 조금 더 올려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물리 캐릭터에서 명중률과 맥댐을 올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횃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말 엔드 컨텐츠예요. 횃불은 엔드 컨텐츠인데 열쇠 3개를 모아서 이제 드랍을 하게 되는 이제 횃불 부적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구매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횃불, 그리고 이제 어나이얼러스라고 하는 작은, 일명 애니참이라고 불리는 이 참도 나중에 가면 우버디아라는 게 나와요. 우버디아를 잡게 되면은 확정적으로 드랍이 되고 수치만 다르게 뜨는 부적이 되겠습니다. 20, 22 으뜸이에요. 20, 22 최고 맥댐입니다. 맥의 수치예요.
자, 이제 퀘스트 부분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퀘스트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꼭 클리어해야 되는 퀘스트와 그리고 굳이 안 하고 넘어가도 되는 그런 퀘스트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디아블로 같은 경우에는 보스만 잡아도 다음 액트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좀 중요한 퀘스트가 있겠죠, 당연히. 그게 어떤 거냐? 여기 1막에서는 악의 소굴 퀘스트, 그리고 2막에서는 라다먼트의 소굴, 요 두 개가 일단 중요하고요. 또 추가로 이 타락천사라고 하는 이 퀘스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5막에서 소켓 퀘스트가 있어요. 소켓 퀘스트가 있는데 그 소켓 퀘스트가 뭐냐, 이 라주크가 가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이 소켓을 뚫어주는 그 퀘스트를 의미합니다. 라주크 같은 경우에는 소켓을 뚫어주게 되는데 그 아이템에서 뚫릴 수 있는 최대 소켓을 뚫어줘요. 한번 일회용으로 뚫어주게 됩니다. 그 일회용으로 뚫어주게 되니까요, 한 번 사용하면 다음부터 사용 못해요. 저는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사용을 하게 되면은 다시는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악몽, 노말, 그리고 지옥, 이렇게 세 가지 난이도가 있어요. 보통, 악몽, 지옥, 이렇게 세 가지 난이도가 있는데 이 세 가지 난이도에서 한 번씩 뚫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총 3번이겠죠? 그 3번의 기회를 아껴 두셨다가 나중에 써야 될 때 그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중요하게 깨야 되는 퀘스트들은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얼음 감옥이라는 퀘스트가 있어요. 얼음 감옥이 뭐냐, 퀘스트를 진행하시게 되시면은, 깨게 되시면은 이 말라라는 친구가 저에게 저항을 올려주는 종이 같은 거, 종이 쪼가리 같은 걸 하나 줍니다. 그 종이 쪼가리를 우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저의 저항 수치가 소량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쓰셔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정도 설명을 드리면은 어지간한 거는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어지간한 건 다 말씀드린 것 같고, 일단 처음에 하시면 다 깨시는 게 좋아요. 처음에 하게 되시면은 어지간하면 다 클리어를 하시는 게 좋지만,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숙련이 돼서 빨리빨리 퀘스트를 진행을 해서 내 캐릭터를 육성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중요한 퀘스트 위주로 깨시길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추가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중요한 스탯을 올려주는, 스킬 스탯을 올려주는 그 퀘스트의 위치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1막 악의 소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길을 따라가시게 되면 이 악의 소굴이 존재합니다. 핏빛 황무지에 악의 소굴이 있어요. 이 악의 소굴로 들어가시게 돼서 이 악의 소굴 안에 있는 모든 몬스터를 잡게 되면은 클리어가 되는 그런 퀘스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막에서 이 라다먼트의 소굴, 이거를 클리어를 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클리어를 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자, 이곳으로 가셔서 이 밑에 보시면 하수도 1층으로 가는 구멍이 있습니다. 자, 여기로 가셔서 이제 3층으로 내려가시면 돼요. 3층으로 내려가시면 2층이었나 3층이었나 하여튼 거기로 내려가시게 되면은 나중에 찾게 되시면은 여기에 돌아다니다 보면은 구멍이 또 하나 나옵니다. 자, 이렇게 구멍이 나왔죠. 자, 하수도 3층으로 들어가시면은 라다먼트라는 몬스터가 존재합니다. 잘 안 나오네요. 자, 이렇게 가시면은 여기 라다먼트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지금 우버디하네요. 어머나 세상에. 한번 잡아볼까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버디하거든요. 세상에. 네가 왜 갑자기 나오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왜 네가 갑자기 나오는 거니?
자, 이렇게 오버디아를 잡게 되면은 갑자기 애니참까지 설명을 하게 되었네. 자, 이렇게 오버디아를 잡게 되면 작은 부적이 나오고요. 원래라면 여기 라다먼트라고 하는 전호라드림의 몬스터가 존재합니다. 그 몬스터를 잡게 되면은 기술책이 하나 떨어져요. 지금 이렇게 떨어진 것처럼 기술책이 하나 떨어져요. 그 기술책을 우클릭 하게 되시면은 이제 기술 하나가 올라가는 시스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이주아를 잡으면 되는 타락천사 퀘스트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사막으로 왔고요. 사막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생각보다 비교적 길 찾기가 빡센 거지 뭐. 자, 스태프 더 한번 가볼게요. 어디 있지? 길이 아마 이렇게 맵을 테두리를 도시다 보면은 자, 이렇게 절망의 평원이 올 겁니다. 자, 여기서 이주아를 잡으면 돼요. 자, 여기서 이주아를 잡으면 되는데 우리 주아리가 어딘지 모르겠네. 추하라. 만화가 없네. 이런 쉣. 어디 있을까? 여기 있다. 자, 이 녀석이 이주알인데요. 이 녀석을 빠르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 녀석을 잡으면은 이렇게 원래라면은 이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제가 퀘스트를 완료를 해서 안 나오거든요. 이주알을 잡으면 여기 이제 이주알의 영혼이 나오게 됩니다. 이주알의 영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대화가 시작이 되고, 대화를 어느 정도 하다가 끊으신 다음에 TL한테 가면은 스킬 포인트 하나를 줄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스킬 포인트 총 3포인트를 얻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용병 시스템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용병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을 쫓아다니면서 싸움에 도움을 주거나 여러분들에게 버프를 주는 그런 녀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녀석인데요. 이게 액트마다 다 있어요. 사막을 제외한 액트마다 다 용병이 다 달라요. 각기 다릅니다.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자메단 야영지 1막에서는 궁수 계열의 용병을 고용할 수가 있습니다. 카샤라는 친구한테 가서 고용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여러가지 용병이 고용이 되고, 비용을 지불을 하면은 고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 죽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와서 살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용병이 살아있어서 안 뜨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옵션이 있습니다. 이 옵션이 뭐냐면은 그 용병마다 버프를 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다 다릅니다. 냉기 화살, 냉기 화살들도 있고, 불꽃 화살들도 있고, 폭발 화살에 빙결 화살 이렇게 쏘는 애들도 있으니까 이런 거 보시고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막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지요. 자, 2막 같은 경우에는요, 이 녀석 그레이즈한테 오면 용병을 고용할 수 있는데, 2막 용병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친구입니다. 통상적으로 디아블로에서는 2막 용병을 가장 많이 쓰긴 해요. 왜냐면은 버프 계열 스킬이 있어서 저한테 버프를 걸어주거든요. 그래서 2막 용병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강화 버프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3막 용병 가보도록 할게요. 3막 용병은 크라스트 모드에 있는데요, 가장 사용하지 않는 용병이에요. 가장 사용하지 않는 용병인데, 일단 설명을 드려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아시알한테 오시면은 고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고용을 하게 되면은 이 녀석은 이제 검과 방패를 사용하는 용병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마법을 사용하는, 소서리스의 마법을 사용하는 용병인데, 이 녀석은 많이 사용하지 않으니까요, 굳이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다음 용병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용병은 4막이 아닌 5막이 있습니다. 5막은 용병이 없어요. 4막은. 자, 이제 여기 가시면은 여기서 이 녀석한테, 콸케크? 이 사람한테 오면은 고용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바바리안 용병인데, 여기 바바리안 용병은 데미지가 강력한 편이에요. 데미지가 강력한 편이어서 좀 강력한 데미지와, 또 바바리안 용병 같은 경우에는 무기를 2개를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더블 버프를 쓸 수가 있습니다. 버프를 두 가지를 쓸 수가 있어요. 그 장점을 가지고 사용하는 용병이기 때문에 취향에 따라서 사용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용병은 다 설명을 드렸고요. 취향에 따라서 1막이나 2막 그리고 5막 용병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설명을 많이 드린 것 같고요.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릴 테니까 댓글 편하게 남겨주시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